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오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임시 안치소에 168명이 안치 중이고 장례식장으로 총 11명 이송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조사 상황입니다. 12월 31일 밤 미국의 조사 인원 2명이 추가 입국하였으며 한미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음성 기록 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이미 추출 완료하였고 오늘은 이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부터는 기체와 엔진 등 잔해 상태 그리고 조류 흔적에 대한 유관 조사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무안공항 내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 1:1 전담반 그리고 의료 통합 심리 법률 상담 등 지속 지원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이 기자님. 블랙박스에 관련한 업데이트 상황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비행기가 1차 착륙 때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이거 혹시 국토부에서 확인하신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블랙박스와 관련돼서는 자료 있는 대로 일단 음성 기록 장치는 2024년 지난해부터 바로 이제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미 1차 자료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음성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블랙박스 중에 또 다른 장치, 그러니까 비록 비행 기록 장치든 어제 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커넥터가 이제 분실된 그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또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기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의 질문이 1차 착륙했을 때 착륙 시도 때 그 랜딩 기어가 내려왔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는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증언 뭐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사조위에서 아마 조사 과정에서 아마 살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조성비지 기자. 조선비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온 조사관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뭐 추가로 2명 왔다고 했는데 어디 소속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조사팀이 총 1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방항공청 1명은 1차로 왔던 이제 그 인원이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3명도 갔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서 총 6명인데 그러니까 2명이 보잉에서 이제 오신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뭐 기체 분야라든지 뭐 정비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김 기자님. 네, JTBC 김민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외신에서 점차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사조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에 맞춰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질문은 일단 관제탑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 근무자 2명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리고 통신이 9시 1분 이후에도 가능했나 이 부분인데
조종사가 먼저 이제 19번 활주로로 내리겠다고 한 게 다시 맞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비상 주파수가 열렸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안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제사 당시 근무자 2명이었고요. 그 남자 관제사 1명은 5년 경력, 여자 관제사 1명은 3년 반 정도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09시 01분 이후에 교신이 있었느냐? 근데 일부 교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조종사 또 관제사 서로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그 교신 시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고 조사를 거쳐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상 주파수는 그 평시에 늘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19분으로 비상이 내린다고 하는지 그때 봐야죠. 뭐 정확한 교신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그 확인됐는지 여부까지 뭐 여기서 전부 밝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고 조사 진행 중이라서 거기서 이제 전후 관계는 그 확인이 돼서 추후에 이제 알려질 것이고요. 그 조종사가 그 복행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또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가 돼서 내려가면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더 상세한 내용은 그 교신의 전후 관계, 뭐 상관관계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이제 맞춰보려면 정확한 진술, 교신 내용 또 CVR의 조종실 안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 내용이나 그 당시에 조종 상황 이런 걸 다 조합해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조위의 그 전체 종합 자료를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CBR, 그 음성 추출 장치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안공항 활주로가 2,800m가 아니라 공사 때문에 실제로는 2,500m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좀 맞는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질문 음성 기록 장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추출을 이제 완료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오늘 중에 이제 착수를 한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완료 시점은 사조위 측에서도 아마 이게 최대한 조속히 이 보고 그 음성 추출 이 작업을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속도를 내서 지금 이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조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또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가 원래 2.8km인데 2.5만 운영을 한 거 아니냐. 이건 사실 활주로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500m로 이제 운영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AIP라고 하는 항공 고시보 어떤 그 고시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미 고시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조선일보 김 기자님. 무안공항 관제사 얘기가 나왔는데 무안공항 관제사가 지금 모두 몇 명이 근무하고 그러면 지금 상시적으로는 이게 2명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관제사 분들 고생하시는데 약간 좀 뭐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무안공항 관제사들의 이제 평균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아까 그 블랙박스 커넥터를 얘기했는데 커넥터 분실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뭐 많이 다르겠지만 컴퓨터의 커넥터 분실하면
똑같은 커넥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꼽으면 추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블랙박스는 반드시 그 분실한 커넥터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좀 드리시죠. 네, 그 전원부 유닛하고 저장 장치 유닛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좀 작은 연결선인데 이게 좀 특수하게 그 제작이 된 형태여서 그 접합부가 만약에 탈락이 되면 다시 재접합할 때 아주 정교한 좀 이렇게 기술력이 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장비나 이렇게 사다가 끼워서 대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커넥터는 아니고 좀 특수한 방식의 작업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커넥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실됐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지금 현재 그 회수 상태로 봐서는 세척 이후에 보기에 그 저장 장치에 있는 자료는 그 훼손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외관상. 그 나중에 이제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그 관련 장비하고 연결에 필요한 그 커넥터가 없으면 그 자료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한관제탑 관제사 관련해서는요, 그 현재 그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2명 내지 3명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최 기자님. 네. 저 일단 간단한 거 여쭤보고 질문 몇 개 더 드리면요. 지금 오늘 중수본 오전에 주신 자료 보면 미국 쪽 조사 인원 2명 추가됐고 보니까 보잉 쪽에서 2분 추가 합류하셨던데 추가 합류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그 입국 시차인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활주로 길이가 그러면 1번 방향으로 갈 때는 2,800m, 19번 방향으로 갈 때는 2,500m로 최종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인데 그 어제 브리핑에서는 개항 초기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고 설명을 주셨었는데 어제 밤에 보도 보면은 무안공항에 2007년 개항 당시에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고 2022년에 활주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태풍 등의 기상 피해로 로컬라이저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보강 작업을 한 것이라는 서울지방항공청 전 고위관리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주신 브리핑 내용을 한 번 더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둔덕인데요. 그 전 브리핑에서는 LA 공항이나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서도 콘크리트 둔덕으로 높이를 맞춘 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주셨었는데 이제 보도 나오는 거 좀 보면 위성 사진 같은 거로 봤을 때 LA 공항은 둔덕 자체가 없달지 설명해 주신 것과 좀 해외 사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사례 그때 설명 주셨던 게 지금도 맞는지 아니면 혹시 조정 또는 업데이트돼서 설명 주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아서. 그 로컬라이저랑 둔덕 설치 지점이 종단 안전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결론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그 NTSB 그 기술팀 추가 입국 관련해서는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출장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 항공 일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조사하다가 필요한 분야의 기술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활주로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 활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거는 그 맞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개항 초기부터 그 둔덕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콘크리트 어떤 그 지지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냐?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이 제가 과거 자료를 좀 보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둔덕이 흙인데 그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지대, 콘크리트 지지대 형태.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계량공사 할 때 또 추가됐던 부분은 전체를 콘크리트 덮은 것이 아니고 위에 상부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상판을 덮는다고 하죠. 그렇게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상판을 추가로 보강한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좀 더 좀 보강이 필요하다, 안전성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공항은 제가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도 많으셨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외국 공항 사례도 또 포함을 해서 제가 한번 이 뭐 아이카오 이런 아이카오 사례라든지 또 주요 선진국들 한번 규정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이 전문가들 한번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것은 죄송하지만 LA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이 무안 공항과 유사하게 콘크리트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제 확인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또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조선비즈 기자님. 네, 조선비즈 윤현입니다. 그 일구 방향이 2.5km로 운영됐다면 기존에 설명하셨던 거는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1.2km 지점에 착륙을 했고 1.6km는 동체 착륙 상태로 활주로를 달렸고 안전구역 한 199m를 달린 후에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는 건데 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동체 착륙 상태로 달린 활주로가 1.3km로 단축돼야 되는 것인지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오후에 지혜에 나왔던 부분인데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무안공항 AOM 상에 제한 사항으로 이제 로컬라이저 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터치다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접지 시점은 여러 뭐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조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지점을 밝혀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실제로 아까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어디에 착지를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AOM 관련돼서 말씀 주셨던 거 거기 아마 이제 보안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아마 한국공항공사가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 뭐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향후에 2차 이제 우리 무안공항 개선 계획인가요? 네? 예, 그 장기 계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MBN 김 기자님. MBN 김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접지 지점을 파악할 때 첫 시작 지점은 300m 당긴 데서부터 그때 이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8에서 앞에 300을 이렇게 지금 당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착륙 시점까지의 길이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로 알면 되는 건지. 네, 초기에 대략적인 정보 드리기 위해서 목격자 또 관제탑에서 보기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가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대략 뭐 중간에서 좀 오차가 좀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정도만 좀 확인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 항공기가 최초 접지할 때
활주로 표면상에 마킹이나 그 파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진하고 동체 하부하고 부딪히면서 그거를 정밀 지상에도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서도 측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교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FDR에 들어있는 위치 데이터랑 다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최종 위치 확인을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내린 지점의 그 위치보다는 처음 계산 시작 지점의 그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통상적인 착지 지점에 착지를 했느냐? 확률 활주로 시작부터 몇 미터였잖아요. 몇백 미터였잖아요. 그거를 통상 착지 지점이 한 400m 전후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앞에 300m 2.8이 아닌 그 2.5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말씀을 그때 해주셨던 건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거 제외하고 했던 거고요. 그게 뭐 정확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동영상만 보시더라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 각도, 뭐 여러 가지 정황들로 착륙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활주로의 정상적인 착지 지점을 비교해서 설명은 좀 뭐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자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하나만 아니 이건 다른 겁니다. 아까 그 비행 기록 장치 이제 추출 가능 여부 이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는 게 얼마나 걸릴지 그것도 알고 싶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지금 그 사조위 측에서 기술 검토가 사실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시간을 굉장히 끌면서 이거를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도 하고 뭐 의사결정을 이제 빨리 할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뭐 그다음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은 사조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죠. 한국일보 기자님.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처음에 지금 나왔던 거 확인 먼저 드릴게요. 처음 브리핑에서 착륙 지점이 통상보다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활주로 중간쯤에 착륙했다고 하신 게 이제 2.5km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 거 맞는지 방금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공시거리가 공사 때문에 줄어든 것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착륙한 비행기가 지상 활주에 필요한 거리도 이제 공시거리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그때 지상 활주에 필요한 거리라는 게 종단 안전구역까지 포함해서 로컬라이저까지 거리도 합산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공항은 혹시 어쨌거나 무안공항도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 다른 공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지, 지금 그거보다는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국제 권고치보다는. 다른 공항은 지금 현 상태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 좀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조명을 좀. 공시거리는 활주로 길이에 혹시 뭐 공사나 뭐 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착륙 가용거리를 계산해서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용한 이착륙 거리 내에서 이용 항공기들이 항공기 퍼포먼스에 따라서 중량이라든가 이착륙 거리를 계산해서 해당 이용이 가능한 기종을 가지고 운항을 이렇게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종 활주로 접지 지점 뭐 1200m 3분의 1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초기 여러 가지 목격자 진술 뭐 이런 거 종합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치는 지금
조사를 정밀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될 건데 대략 할주로 중간 전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활주로 중간이라는 게 이제 2.5km 기준으로 보실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2,800에서 중간. 2,800 전체 한 중간에서 조금 오차 정도 있는 그 수준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하게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구체적인 지점까지 알려드리기는 지금 뭐 좀 곤란하고 그건 사조의 결과를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은 오버런 어쨌거나 발생을 했는데 다른 공항은 그럼 오버런 시 안전 문제가 없느냐 이걸 여쭤본 건데 요즘 포항 경주나 뭐 이런 데 말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 공항에 그 여러 가지 시설 기준들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항들의 어떤 그 시설들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만 이제 뭐 제가 지금 항공 안전 이 전반에 걸쳐서 그 특별안전 점검도 하고 있듯이 제가 이제 쭉 사고 죄송합니다. 이 조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도 있고 한데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가 있다면은 사실은 또 저희가 늘 공항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맥락에서 또 필요한 어떤 조치도 하고 뭐 그런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만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SBS 기자님. 예, 우선 아까 최한 기자가 물어봤던 로컬라이저 규정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좀 못 들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국제 기준이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우리 기자분들께서 여러 규정들을 이제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국제 기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준 뭐 이런 정합성 문제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또 해외 사례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로컬라이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국제 기준 아이카오 규정이라든지 또 이 주요한 어떤 선진국 사례들, 다른 나라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다시 한번 좀 수렴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그 쟁점은 어제는 지점까지의 까지가 업툰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뭐 되게 핵심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종단 안전구역의 그 까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항 시설을 만들었을 때 허가를 해주는 주체가 있을 텐데 공항공사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 지방 항공청에서 우리 실시계 승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제반 허가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내주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또 하게 돼 있고 그런 절차가 또 공항시설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라이저의 상단 보강 작업을 할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을 한 주체와 허락을 한 주체는 다 지방항공청인가요?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는 공항공사고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이제 허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허가 뭐 승인 이런 절차를 진행한 데는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그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허가를 내릴 때는 허가를 이러이러해서 허가를 내린다는 허가 판단하는 근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자님.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로컬라이저의 재질과 위치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공항과 비행장의 로컬라이저 위치와 정확히 어떤 그 지지대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게 1999년도 설계 당시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혹시 어떤 경위로 이런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지지대를 만든 것인지 좀 금호건설 쪽에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신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그 금호건설 사업 최초에 사업 그 시행했던 금호건설이 이제 어떤 그 설계 어떤 시공을 방법을 택했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국민일보 지금 손 드셨는데 국민일보 기준 먼저 하고 그다음 조기는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양민철입니다. 그 로컬라이저 재질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느냐 부분에 쟁점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일단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참사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그 규정과 별개로 콘크리트 지지대의 경우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정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으신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아이카오 사례라든지 또 다른 나라 규정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네, 뉴스원 조용입니다. 그 지금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건지가 좀 궁금하고 언제 만약에 진행 중이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좀 보고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그런 거가 궁금하고요. 하나 추가로 CVR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 시간이 2시간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2시간 이전에 기체 내에서 이상을 조종사가 감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건가요? 네, 현장 조사는 일단 그 공항 내외의 뭐 잔해문이라든가 또 위험물질 확인 그리고 현장 보존 그리고 또 뭐 조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흔적들 증거물 수집을 하고 사고 당시에 공중과 지상에 착지할 때까지 또 폭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 증거 수집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지금 뭐 이틀째 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면서 어느 시점에 증거물 확보가 완전히 되고 정황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면 잔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한 곳으로 또 옮기는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활주로 운영 재개 판단 결정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VR 기록은 2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위는 이제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통신이에요.